다 했어? 다 했어요. 들고 가면 안 돼. 아이고 가져가서 나중에 봐. 또 나중에 기억 안 나면 봐야지. 저번에 어디까지 했냐? 25번까지 한 걸로 기억하는데 맞죠? 맞네. 그러면 뒷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넓이의 최대 최소값. 자, 여러분 우리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인지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거의 대부분 수학에는 있잖아. 그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 근데 그 흐름이 완전히 똑같아요. 뭘 배우냐? 처음에 이제 뜻, 정의에 대한 걸 배우고요. 개의 성질을 배우고, 개의 연산을 배우고, 연산의 성질을 배워. 순서가 항상 이래. 항상 이렇거든? 한번 집에 가서 책 한번 다시 보세요. 실제로 그래.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시냐? 기본 정의에 대한 문제를 풀고요. 개에 대한 좀 간단한 뭔가 연습 문제 같은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활용이 있는데, 활용 중에서 항상 나오는 게 최대 최소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다 나와요. 미분에서도 여러분 최대 최소 하셨을 거고, 여기선 똑같이 넓이에서 최대 최소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좀 파악을 하고 계시면은 평소에 공부하실 때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내가 어디에 약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좀 알고 있어야 내가 예를 들어 최대 최소에 약하면 문제들마다 최대 최소 좀 찾아서 풀어보시고 이렇게 좀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적분에서도 최대 최소를 다루게 된다. gx가 fx거나 마이너스 x 빼기 t 더하기 ft. 자, 최대 최소 다루는 거는 크게 한 3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냥 가장 무난한 방식, 미분하시는 겁니다. 그냥 식을 구해가지고 이번 숙제 범위가 아마 거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미분해가지고 최대값 되는 곳 찾는 거야. 그냥 극대극소 찾아가지고 최대 최소 찾고 양 끝값 확인하시고 이렇게 해서 최대 최소 찾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산술기하 쓰는 겁니다. 산술기하 쓰는 걸로 최대 최소 찾는 거요.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제 그림 활용해서 찾는 거. 요 정도 3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아마 푸실 겁니다. 해볼게요. x가 t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fx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시면은 fx의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겠네요. 여기가 6, 여기가 9, 여기가 0. 자, 근데 gx의 그래프는 뭐가 되느냐? t의 왼쪽에서는 fx입니다. 그러니까 t가 지금 0과 6 사이 어딘가에 t가 있거든, 지금? t보다 작을 때는 fx를 따라가고요. t보다 클 때는 얘를 따라가야 된대. 근데 이 자식 정체를 잘 보니까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t, ft를 지나는 직선인 거 맞겠나? 요거 형태를 잘 보시면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요. t, ft 지나는 그냥 직선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t가 한 여기쯤 있다고 친다면 그냥 이렇게 생긴 거야. 그냥 한마디로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맞겠나?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야? gx의 그래프랑 x축으로 둘러싸인 영역 넓이의 최대값이거든. 만약에 t가 여기에 있으면 그 영역의 넓이는 아마 여기가 되겠죠. 요 부분. 자, 여러분이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럼 t가 지금 첫 번째 상황은 t가 이제 여기에 있는 상황인 거고, t가 만약에 커져
조금 더. t가 조금 더 커지게 된다면 이 부분의 넓이는 자연스럽게 좀 더 늘어나는 거 맞겠나? 여기를 이제 t1이라 치고 여기 아래 뒷부분을 t2라고 해볼게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커지겠죠. 얘가 어디까지 가야 되게? 딱 여기 접하는 순간까지. 여기 딱 그 순간까지. 이 접하는 순간이 t일 때 이때 넓이가 가장 크지 않겠나?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t가 더 커지잖아. 그럼 얘가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갈 겁니다. 오히려 이 직선이 내려갈 거야. 그러니까 이 직선이 최대한 위쪽에 있을수록 좋은 거거든,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얘가 정확하게 접하는 순간, 이곳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순간일 때 넓이가 아마 최대이겠다. 요게 뭐냐면 이제 도형으로 푸는 거죠. 최대값을 찾는 상황을 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산술기가 쓰는 것도 아니고 도형의 성질 보시면서 내가 그림을 그려보면서 t를 키워도 보고 줄여도 보고 하면서 언제가 최대인지 확인하시는 거. 그럼 여러분이 찾으셔야 되는 건 이겁니다. f' x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요 x값 찾으시면 걔가 이제 t겠죠. 얼마인지? 3이네, 3. 이거래. 그럼 이제 뭘 구하셔야 되냐? 얘가 3일 때부터 요만큼의 넓이를 구해야 되거든, 이제. 이만큼의 넓이. 얘가 3일 때. 자, 이건 어떻게 할까요? 좀 쉽게 하는 방법이 있겠나? 모르겠어, 나도. 딱히 없는 것 같아. 딱히 쉽게 하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둘로 나눠서 적분하시면 됩니다, 사실. 어떻게 하시면 되냐? 그냥 여기서 0부터 3까지는 이 fx라는 함수를 따라가고 있으니까 0부터 3까지는 fx를 적분을 하시고 그 다음에 3부터 여기에 있는 이 포인트 이거 좀 구해주긴 해야 되겠죠. 3부터 a까지는 여기에 있는 이 직선을 적분하시면 되겠지. 그냥 이거 삼각형 넓이 구하라는 소리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때부터는 마이너스 x 빼기 3 플러스 f3 얘를 적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겠다. 딱히 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써가지고 어려운데 어쨌든 여기에 밑에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시라는 소리예요. 여기 이거 x절편 구해가지고 요 길이 구하시면 넓이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요게 더 쉬워. 굳이 적분 안 하고. 넘어가도 되겠나? 뒷부분은 어차피 계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번 요런 애들이 또 있는데 이거 이제 하도 많이 보셔가지고 사실 이 형태 자체가 되게 딱 봤을 때 뭔지 보이긴 할 거야. 자, 29번 y는 6x제곱 더하기 1과 x축 및 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 빼기 h랑 1 플러스 h
여기쯤에 뭐 1이 있다고 치면은 1 빼기 h랑 1 플러스 h 요만큼씩 떨어져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 구하라는 소리겠죠. 1 플러스 h, 1 빼기 h. 맞겠나? 여기서 얘기하는 거 x축 및 x는 1 빼기 h, 1 플러스 h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sh는 인테그랄 1 빼기 h부터 1 플러스 h까지 6x제곱 더하기 1 dx입니다. 이렇게 써볼게요. 뭐 크게 상관없겠죠. 계산을 일단 직접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써놓는 거야. 그 다음에 구하라는 게 뭔가 보니까 리밋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sh. 아, 그럼 얘는 뭐가 되냐? 리밋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1 플러스 h 마이너스 f 1 마이너스 h. 인 거 맞겠나? 그럼 이거 맞아요? 했던 거 기억나시죠? 요거? 이렇게 됩니다. 근데 f'1이 뭐야? 여기다 1 넣은 거잖아, 그냥. 14입니다, 그래서. 오케이. 얘를 미분하면 얘가 지금 뭐냐? 이 여기 있는 라지 fx는 여기 안에 들어있는 6x제곱 더하기 1의 도함수거든. 아, 도함수가 아니지. 그 부정적분이거든, 원시함수. 얘의 원시함수기 때문에 라지 f를 미분해 주시면은 요 안에 들어있는 이 함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 대입해 주시면은 14가 되겠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을 때 여기에 뭔가 미지수가 있을 때는 항상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게 되게 유리해요. 이렇게 나타낸 다음에 상황을 보시면 돼. 뭐 미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미분을 하면 되겠죠. 이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31, 32 넓이가 같은 경우 요거 아까 한번 다뤄봤던 거겠고 33번을 한번 해보시죠. 33번. 삼삼.
자, A의 넓이와 C의 넓이를 더해서 B의 넓이가 나온다. 이거 지금 뭔가 비슷한 느낌의 문제들이 계속 나옵니다. 뭔가 넓이가 같다던가 뭔가 더해서 나온다든지. 요런 애들은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하시냐, 얘네들 빼남수를 생각을 하는 거야. 이 둘이 만났을 때 뭔가 이루어지는 상황은 언제나 얘네들 빼남수를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럼 또 이거 이렇게 보시면은 모양이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그리고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이렇게 C가 되겠다는 거야. 빼남수 개념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차함수 개념. 이렇게 보면 요게 될 거라는 거지. 왜냐면 근본적으로 얘도 어쨌든 이차함수기 때문에 그래요. 저거 두 개를 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차함수가 나올 거기 때문에 요 형태가 이렇게 바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생각을 해보시면 fx가 3x제곱 빼기 7x 더하기 2. 밑에 있는 거는 y는 3분의 1x 빼기 3분의 2. 자, 그럼 이렇게 바꿨을 때 여기에 있는 이 함수식은 뭐가 되냐? 그냥 여기서 이거 빼시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얘가 3x제곱 마이너스 왜 이러냐 이거? 3분의 22x 플러스 맞아 이거 싫어야? 3분의 8이죠. 맞겠지 뭐.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냥. 되겠지 뭐 이렇게. 이 함수 모양이 얘라는 거야. 얘에서 이걸 빼. 그러면 요게 나옵니다. 그럼 그 모양이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보는 걸 이렇게 보게 만들어 준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이게 이제 아까 그거죠. 요 경우에서 물론 비율관계 쓸 수 있기도 하겠지만 아니지. 비율관계 못 쓰죠. 여기는 비율관계 못 씁니다. 여기는 애초에 비율관계를 못 써요. 그래서 그냥 0부터 k까지 3x제곱 마이너스 3분의 22x 더하기 3분의 8. 이거 비율관계 안 되는 이유도 내가 한번 보여줄게. dx 얘가 0이다. 이거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거 비율관계가 왜 안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얘 부정적분이 뭐 이렇게 생겼겠죠. 근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0부터 k까지 적분하면 0이다. 그 말은 0에서의 함수값과 같아지도록 하는 k에서의 함수값을 찾으라는 소리거든? 그쵸? 근데 이거 어떻게 찾을 거야? 못 찾아. 얘네들 사이의 비율관계는 뭐 없거든. 몰라요 아무것도. 여기 사이에서는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비율관계 못 씁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얘기한 거야. 비율관계라는 게 적분에서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에서만 좀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너무 막 그렇게 매몰되지 않으셔도 되긴 합니다. 그래서 적당히만 알고 있으면 돼. 특별 케이스에 대해서만. 어차피 얘네들 사이에 뭐 비율관계 뭐 아무것도 모른다 이거야.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요거 계산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 계산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0이니까 되게 쉬워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넓이 관계가 막 나와 있을 때는 어쨌든 여러분이 특정 위치부터 어떤 위치까지 적분해서 뭐 0을 만들든 특정 숫자를 만들든 이거에 대해서만 좀 고민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 자, 넘어가서 35, 36 아까 했던 거죠. 요거 두 개는 아까 전에 정적분 비율 관계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평행이동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뒤에 역함수로 넘어가서 한꺼번에 같이 보겠습니다. 39번 역함수 적분으로 가볼게요. 자, 우리 지금 이 적분의 본질이 넓이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함수가 조금씩 이동이 되더라도 또는 뭐 대칭 이동이 되거나 평행 이동이 되거나 이런 상황에서도 이 정적분이 결국 넓이라는 사실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얘네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좀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호잇! 호잇! 자, 루트 4 빼기 ax 웽 기억나시나 이거? 무리함수? 예전에 했던 거 이렇게 생겼대요. y는 루트 4 빼기 ax. 아직 이거 뭐 미분 적분 할 줄 모르시잖아? 좀 있으면 배우긴 할 겁니다. 미적투 하시는 분들은 배우신 분도 있긴 하겠죠. 그래서 뭐 여기서 적분하라는 게 뭐냐, 여기 부분 넓이 구하라는 소리니까 0부터 요 점까지 적분하라는 소리긴 하거든. 하라는 소리긴 해. 얘가 이제 a분의 4,0이야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0,2겠고요. 그러면 이거 하라는 거거든. 일단은 0부터 a분의 4까지 루트 사고 났죠 벌써? 빼기 ax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아직은 몰라요. 안타깝게도 좀 있으면 해야 되긴 합니다. 미적투 배우시는 분들은 하긴 해야 돼 나중에 되면. 근데 이렇게 안 해도 된다 이거지. 어떻게 하실 거냐, 어차피 지금 이 부분의 넓이라 함은 잘 보세요. 얘 역함수를 내가 한번 구해보면 y는 루트 4 빼기 ax에서 얘를 바꿔주면 x는 루트 4 빼기 ay가 될 테고, 그러면은 바로 계산해볼까? y는 제곱하고 넘기면 마이너스 a분의 1 x제곱 플러스 이거 맞겠나? 하고 제곱하고 하면 이거 나옵니다. 얘는 어떻게 생겼겠냐? 얘도 한번 그려볼게. 저 옆에다가 여기다가 얘는 뭐 이렇게 생겼겠죠. 그러면서 여기가 얼마냐? 2,0이겠고요. 여기다 2 넣으면 0 된다, 그치? 여기는 얼마냐? 0, a분의 4겠죠. 이거 왜 했는지 느낌 오시나? 여기 넓이나 여기 넓이나 똑같지 않겠냐 이거야. 왜 그러냐면 어차피 지금 이 함수는 원래 있던 이 무리함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킨 거거든? 그럼 이 부분 대칭이동 시켜서 뭐 이게 됐나 보죠. 근데 어쨌든 넓이는 똑같다 이거야. 왜냐면은 그냥 여기에 대해서 얘네 둘 자리만 바꾼 거니까. 모양이 좀 돌아가긴 했겠지만 넓이 자체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 건 뭐냐, 0부터 2까지 마이너스 a분의 1 x제곱 더하기 a분의 4가 얼마래? 3분의 1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넓이 공식 쓰면 되죠. 이차함수. 그치? 얘 완성을 시켜보면은 요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여기 길이가 4겠지. 그러면은 6분의 최고차는 얼마? a분의 1? a분의 1 곱하기 4의 3승, 이게 3분의 4가 돼야 되겠죠. 왜냐면 이 반절의 넓이가 지금 3분의 2라니까. 뭔 말인지 됐나? 이렇게 하면은 될 겁니다 아마. 그러면은 a가 좀 끔찍하네. 2 아니구나. 그러면은 8인가? 맞냐 이거? 맞네? 뭐야? 맞잖아. 끝났잖아. 끝입니다. 뭔 말할? 여기도 이거 적분 하지 말자고. 알겠지? 이차함수야, 이차함수. 이차함수니까 적분 공식 활용하시면 훨씬 쉬워요. 2개짜리로 그냥 만들어가지고 하시면 끝입니다.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볼래? 이거 바로 밑에 거. 그래서 뭔가 역함수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동시키는 거, 특히나 대칭 이동시키는 거 잘 고민 한번 해보시면은 쉽게 좀 해결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좀 쉽나 저번보다? 그쵸? 아닌가? 비슷한가? 미안. 자, 구하라는 거 뭔지 볼게요. fx는 x제곱이라는 게 있고, 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2부터 3까지 fx dx랑 4부터 9까지 gx dx를 구하랍니다. 자, 2부터 3까지 fx dx는 여기에요. 여기. 자, 이거 맞나 봐봐. 4부터 9까지 gx dx는 여기 맞을까? 잘 봐봐. 여기가 4고요. 여기가 9거든요. 근데 gx라는 함수는 내가 옆에다가 좀 따로 그려보자면 저거 루트 x니까 gx라는 함수는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거든? 그럼 얘가 4에서부터 9까지 이렇게 원래 생겼을 텐데 이거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딱 해주시면은 얘가 웽 해서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겠나? 대칭이동 시켜보시면. 왜냐면은 요거 4일 때 정확하게 x값이 y 값이 여기선 2가 되고 3이 될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는 4,2는 2,4로 뒤집혀서 가고요. 역함수야, 역함수. 잘 생각해봐. y는 x에 대해서 뒤집어야 되니까 이 4,2라는 점은 여기 2,4로 갔을 거고 9,3이라는 점이 여기 3,9로.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게 또 이렇게 돌아간 거야. 뭔 느낌인지 알겠지? 얘가 y는 x에 대해서 웽 이렇게 돌아간 거야. 여기가 된다는 거지. 그럼 여기 부분 넓이 구하면 되잖아. 그럼 3,9, 27에서 4, 2, 8 빼면 끝이죠. 무슨 말인지 됐나? 적분을 아예 할 필요가 없다는 거. 넓이로서 해석을 해주시면 지금 내가 구하는 부분이 이 fx의 아래쪽과 fx의 사실상 옆쪽이라는 거예요. 옆쪽. gx 그림을 생각을 해보시면 돼. 요 4,2, 9,3이 윙 돌아서 여기로 움직입니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키는 거야. 그래서 27에서 8 빼주시면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요거 역함수 관련해서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돌려도 보고 뭐 해보는 게 되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질문 있나 혹시? 내가 너무 좀 빠른가 오늘? 아닌가?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늘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니? 안타깝네. 뭐 뒤에 역함수 문제들도 다 비슷비슷하거든. 그래서 요 문제들은 한 번씩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속도가 속도 먼저 일단 하고 시간 좀 남으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저번에 안 했던 거 속도가 속도로 한번 넘어가가지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요것만 딱 하시면 미적분 끝입니다. 자,
잠깐만. 자, 여러분 잠깐 조사 한 번만 할게요. 그 이번에 수투 말고 다른 과목도 확통 혹시 시험 보는 사람? 이번 학기에. 둘. 어찌 너네 볼 거고. 없고 기하 혹시 보는 사람 있어요? 기하가 좀 있네. 선택이지 너네 다. 언제 봐? 기말에 한 방 해봐? 아니면 중간 기말 둘 다 봐? 기말에 한 방, 기말에 한 방? 중간 기말 둘 다 보는 사람 있어요 혹시? 확통은 중간 기말 둘 다 볼 거고 너네도 중간 기말 둘 다 볼 거고. 아, 왜 그러냐면은 그것도 따로 보강 필요하면은 제가 하려고. 필요하시면은 해야죠. 기하 쉽지 않아요 되게. 그래서 한번 하면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조사 한번 했습니다. 기하나 확통 궁금한 거 다 질문해도 돼. 알겠지? 괜찮아? 뭐 미적이고 뭐고 다 괜찮아요. 자, 속도, 가속도 보겠습니다. 요거 사실 저번 시간에 했던 거에 그냥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번 시간에 우리 어떤 거 했었냐?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왔었다. 이 기억나시죠? 이거 막 내가 난리 깠잖아. 이거 막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막 했었잖아. 그치? 그 똑같은 거야.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속도를 미분하시면 가속도가 나옵니다. 자, 이게 전부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용 자체는 이게 전부야. 왜냐면 뭐 저번 시간에 이미 개념 같은 건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알고 있잖아요. 그죠? 적분과 미분이 서로 역관계인 거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거꾸로 보내시면, 즉 한마디로 VT를 속도를 적분을 하시면 자, ST가 나올 텐데 여기서 조금 자세히 들어가 볼게. 이게 왜 갑자기 정적분에서 나오는가? 보통 여러분 출발이라고 하면 0초부터 스타트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겠나? 일반적으로 0초부터 스타트를 일반적으로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 T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이상하긴 해요. 이거 스테이트가 좀 이상하긴 한데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0부터 T까지 VT, DT가 ST가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S0라고 돼 있나? X0라고 돼 있네. 요게 들어가야 돼. 자, 이게 뭔 소리냐? 이게 저번에 제가 얘기했던 게 뭐였냐? 이 위치라는 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수직선 위에서의 위치였던 거 기억하시죠? 이 위치라는 건 애초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얘가 수직선을 움직이는데 최초 출발점이 원점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봐봐. 만약에 내가 얘가 없어요. 이 식이 없다. 그러면은 정적분에서 여기 위쪽에 미지수 들어있어. 그러면은 T에다가 딱 0 집어넣으시면 왼쪽 좌변이 0이 되겠다. 그치? 좌변은 0이 될 거고요. 우변은 S0이 됩니다. S0의 의미는 0초에서의 위치를 의미하는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만 써버리잖아. 그러면 그 0초에서의 출발점이 무조건 원점이어야만 하거든? 근데 원점에서 출발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예를 들면 문제 상황이 어떤 게 있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어디 뭐 산에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물로켓을 쏘는 거야. 그럼 여기 산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이게 25m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뭘 구하라는 거냐? 예를 들어 여기서 쏴가지고 지면에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을 구해라. 이런 게 나온단 말이지. 그럼 출발점이 0이 아닌 거잖아. 그렇지 않나? 출발점이 사실상 여기를 0이라고 간주한다면 출발점이 25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요렇게만 내가 표현을 해버리면 그 출발점의 위치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표현이 되는 거냐면 그냥 S0이 달라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을 세우실 때 그냥 어떻게 하시냐? 속도 적분한 거에다가 단순하게 최초 위치만큼 그냥 더해주시면 된다는 거야. 문제 풀면서 자세히 볼 거예요, 여러분.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전혀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되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문제 풀면서 볼게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이 내용들이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야. 예를 들어서 자, 근데 조금 중요한 거 지울게. 예를 들어 시간이 A초에서 B초 움직이는 동안 얘가 이렇게 움직였다고 해볼게. A초에 여기에 있었어.
근데 B초일 때 여기에 있고요. 그러니까 요렇게 갔다가 C초일 때 다시 돌아온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내가 그냥 숫자로 해줄게. 헷갈리니까. 1초일 때 여기에 있다가 이 위치에 있다가 2초일 때 1초 만에 요만큼 갔다가 3초일 때 다시 돌아온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갔다가 돌아온 거야. 갔다가 돌아온 거. 그러면 1부터 3까지 속도를 적분하면 예를 들어 이 길이를 뭐 5라고 하겠습니다. 5 10이 나오는 게 아니고 0이 나옵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 지금 얘는 1초부터 3초까지 속도를 적분했다고 했거든? 속도를 적분했어.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나와요. 거리가 나오는 게 아니야.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위치가 나오는 거거든, 위치. 그럼 이 1부터 3까지 VT를 적분한다는 건 마치 이거와 같은 거거든. 1부터 3까지 VT DT는 0부터 3까지 VT DT에서 더하기 1부터 0까지 VT DT. 이거 맞겠어요? 적분의 성질 생각을 해보시면 중간에 뭐 이렇게 끊어도 상관없다 전혀. 그럼 얘는 뭐가 되냐? 0부터 3까지 VT DT에다가 마이너스 얘네들이 순서 바꿔가지고 0부터 1까지 VT DT인 거 맞겠나?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S3에서 S1 빼는 거 맞을까요? 이 식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식을 생각을 해봤을 때 0부터 3까지 VTDT에서 0부터 1까지 VTDT를 뺀 값이거든. 얘가 1부터 3까지 속도를 적분한다는 게. 근데 얘는 저 ST라는 식을 생각을 해보시면 S3에서 S1을 뺀 게 됩니다. 근데 이 ST라는 애는 뭐냐면 이동한 거리가 아니야. 이동한 거리가 아니고요. 얘는 위치입니다. 위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3초에서의 위치에서 1초에서의 위치를 빼라는 거지. 3초에서의 위치도 여기, 1초에서의 위치도 여기니까 이거 두 개 빼면 0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궁금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1초부터 3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얼마냐? 위치 변화량은 0이긴 해요. 위치 변화량은 0인데 이동한 거리가 얼마냐가 궁금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 요걸 하셔야 됩니다. 1부터 3까지 절대값 VT DT. 얘를 계산해 보시면 얘는 10이 나와요. VT 이쪽으로는 양수고 이쪽으로는 음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둘 다 양수가 돼야 된다 이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시겠나? 여러분이 확실히 아셔야 되는 건 딱 하나긴 합니다. 요거 이식만 정확하게 아시면 모든 애들이 완벽하게 해석이 가능해요. 속도를 적분하잖아. 그러면은 거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위치가 나옵니다. 그 녀석의 현재 위치가 나와요. 현재 위치. 그것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돼. 거리를 구하려면 당연히 그래서 이동한 만큼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뒤로 이동하더라도 플러스로 계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거리니까, 그치? 그거에 이제 요 절대값의 의미가 되는 거야. 아시겠나 무슨 말인지? 자, 문제 풀면서 좀 자세히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고 당연히 그냥 가속도 적분하면 속도 나오는 거야. 가속도 같은 경우는 그냥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예제를 한번 해볼게. 예제. 예제하고 문제 몇 개만 풀고 잠깐 쉬었다가 하죠.
11번. 수직선 위에서 좌표가 1인 점에서 출발한답니다. 1인 점. 1인 점에서 출발해가지고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VT는 T제곱 마이너스 2T다. 자, 출발점이 1이라는 소리입니다. 0초의 위치가 1이라는 소리예요. 0초의 위치. 그러면 ST를 구해보자 이거지. ST. T초에서 이 점의 위치는 뭐가 되냐? S0에다가, 자, 이거 정확히 이해하시면 돼. S0는 그냥 출발점이에요. 출발점에다가 인테그랄 0초부터 T초까지 VT dt니까 T제곱 마이너스 2T dt겠다. 이거 되게 이상한 표현이긴 한데 그냥 쓰세요. 상관없어요. 얘가 뭐가 되냐면은 1 플러스 3분의 1t 3승 마이너스 t제곱. 맞겠나? 맞겠죠? 그럼 얘가 정확하게 써주자면 순서 바꿔서 3분의 1t 3승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1. 이러면 0 넣었을 때 1에서 출발하는 거 맞겠죠? 요렇게 만들라고 요거 하나 추가해 주는 거야. 이러고 이제 하나하나 다 해석하는 겁니다. 3에서의 위치는 S3 구하면 되니까 그냥 3 집어 넣으시면 돼. 3 집어 넣으시면 1이네요. 그죠? 첫 번째 3에서의 위치 S3는 1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잘 봐잉. 두 가지로 설명할게. 시각 t는 0부터 t는 3까지 위치 변화량은 위치의 변화량이니까 위치의 변화량 이거 구하는 거 맞아요? 3에서의 위치에서 0에서의 위치 빼라는 소리잖아. 변화량이니까. 이게 얼마냐? 0입니다. 근데 이걸 어떤 식으로도 계산할 수 있냐? 이렇게도 계산 가능하다는 거야. 0부터 3까지 VT dt. 이게 바로 뭐가 되냐? 이 위치의 변화량이 된다는 거야. 이거 계산해보시면 당연히 이렇게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가 뭐가 되냐면 0부터 3까지 t제곱 마이너스 2t dt가 되겠지. 이거를 실제로 계산해보시면 당연히 1이 나올 겁니다. 1이래. 0이 나올 겁니다. 비율관계 보시면 딱 0이다, 그쵸? t제곱 마이너스 2t. 자, 그 다음 3번. 얘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세요. 이놈이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이 함수가 t제곱 마이너스 2t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야. 여기가 2고요. 여기는 3입니다. 얘가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요만큼. 넓이 구해보시면은 S가 6분의 1 곱하기 2의 3승 하니까 3분의 4. 그럼 실제 이동거리는 3분의 8 맞겠나? 다시 한번. 이동거리는 뭐냐면 얘에다가 원래 절대값 씌워가지고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을 하라는 거거든. 이걸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얘네들 넓이 그냥 구해서 다 더하라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거리를 구하라는 건 속도를 절대값 씌워서 적분하라는 소리거든. 그 말은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속도 함수를 그린 다음에 X축과 둘러싸여 있는 이 부분들의 넓이를 죄다 구해서 더하라는 소리랑 같다는 거야. 왜냐면 절대값 취하면 여기 위로 올라가면서 그냥 요 넓이 더한 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게 뭐가 되냐? 그냥 밑에 부분, 위에 부분 넓이 따로따로 구해서 더해도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우리 이거 또 비율관계로서 알고 있으니까 아랫부분 적분 공식으로 구해주고 여기랑 여기 넓이 똑같다.
이용해서 결론적으로 이동거리가 3분의 8이다 라는 결론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셨나? 자, 그래서 한 번만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 이 위치 함수를 나타내는 방식이 속도를 적분하는 거, 요게 이제 위치 함수 나타내는 방식이고요. 위치의 변화량은 어떻게 되냐? 위치의 변화량은 그냥 땡으로 적분하시면 됩니다. 그냥 땡으로 적분 딱 갈기면 돼. 어디부터 어디까지 위치 변화량.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 적분하면 끝. 근데 이동 거리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을 해야 된다. 왜냐면 실제 뒤로 간 거리도 그냥 다 포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을 하셔야 되는데 얘의 의미가 뭔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절대값 씌워서 적분한다는 소리가 이 X축과 둘러싸여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때 얘네 부분들의 넓이를 죄다 가지고 와서 싹 다 더하라는 소리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또 시간이 계속 애매하네. 자, 55분에 칼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55분에 딱 시작해서 이쪽 문제를 쭉 풀고 마칠게요.